화요일에 공부하자 화공 굿모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89회 특강은 직장암 4기 진단과 직장, 대장, 간 등 암세포 전이 판정 이후 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스토리와 직접 경험한 암 극복 5대 요법 등에 대해 강의해 주실 박점수 암 극복 유튜버 선생님을 모십니다. 강연에 앞서 박점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대 학사와 동대학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시고 연합전단 대표로 20년 가까이 재직하시다 직장암 4기 판정 이후 투병 생활과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체험담을 엮은 암 극복 책자 발간과 함께 유튜브 채널 박점수의 암 극복 이야기를 운영하며 유튜버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점수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암이 걸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암이 걸렸다. 왜 이 암이 걸리냐 이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루에도 암세포가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암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걔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건강이 좋을 때는 걔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아요. 근데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혈액에 혈전이 생기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암세포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00개가 모이고 10,000개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종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병은 암입니다. 암. 약 5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세계 어느 의사도 어느 병원도 지금까지도 불치병으로 남아있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암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피해갈 수 없는 병이에요. 암이 걸리기 전에 어떤 증상이 오는가 하면은 협심증,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병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병들을 다 거쳤어요. 그거 이겨내봐야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는 또 암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보통 80세, 90세 되면은 암이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안 합니다. 그냥 살다가 사망하죠. 그러면은 사망 진단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폐렴, 노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암이 있어요. 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암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이 있고 그런 암은 정상세포를 계속 자기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서 그런 효소를 만들어내요. 유로니다제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효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직장에서 대장으로 대장에서 간으로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뇌로까지. 그래서 온몸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에요. 또 하나의 암은 어떤 거냐? 유사암이라는 거죠. 유사암. 옮기지 않는 거예요. 한 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암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암을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예방이 안 된다 이러는데 천만의 소리입니다. 예방이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제가 팩트에 의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강사 소개인데 이거는 뭐 할 거 없고, 저는 뭐 고등학교까지는 김천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용인대학교 나오고 조선일보의 연합전단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폐기종의 폐. 폐기종이라는 거는 폐에 빵구가 빵빵 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담배를 피워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니까 이게 어느 날 숨이 막히는 거예요. 폐가 어느 정도 나빠졌는가 하면은 작은 풍선도 하나 못 불어요. 폐활량이 약해서. 병원에 가니까 폐기종이라는 거예요. 당장 담배를 끊으라 그래서 안 죽으려고 끊었죠. 그 폐기종이 왔고, 두 번째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온 거고, 이때도 저는 수술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운동으로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 온 것이 왼쪽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뚝 끊어졌어요. 운동하다가 뒤에서 누가 뭐 쇠멍덩이를 가지고 내 다리를 후려치는 것 같아요. 귀에서는 뻥 소리가 나고,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 혼자 끊어진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봉합수술을 받았어요. 봉합수술을 받으니까 의사분 하시는 이야기가, 인대가 끊어져서 붙여놨으니까 그거는 사이에는 인대가 아니고 살이라는 거죠. 다시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지 마라. 걷는 거 외에는. 그때부터 운동을 안 했어요. 그게 한 35년 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것이 이제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심혈관 질환병이죠. 세 군데가 막혔어요. 두 군데는 풍선시술했죠, 풍선시술. 아시죠, 풍선시술? 풍선을 넣어가지고 바람을 딱 넣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는 너무 많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스텐트를 심었어요. 지금도 내 몸에 스텐트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스피린이 섞여 있는 약을 안 먹으면은 그 스텐트에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큰 부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협심증 약을. 그렇게 이렇게 잔병이 쭉 오고 나면은 마지막에 오는 병이 바로 암이에요, 암. 직장암 4기. 어쩔 수 없죠, 뭐. 직장 100% 잘라냈어요. 대장 절반 잘라내고 간 60% 잘라냈어요. 간 자르면서 담도가 두 군데 이렇게 흐르는데 한쪽 담도를 잘랐죠. 잘라서 옆에 담도에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켰는데 이게 바로 이틀 만에 막히는 거예요. 담즙이 안 흐르면 황달이 오죠. 그 시술을 삼성병원에서 계속 하는데 뚫지를 못해요. 결국은 아주 작은 바늘 구멍 같은 거를 강제로 뚫었어요. 뚫어서 옆구리에 배관을 차고 담즙 주무디를 차고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이 담즙 주머니를 언제까지 차야 되나 그렇게 평생 차고 다니래.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곧 죽을 거니까 평생 차고 다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담즙을 차고 담즙 주머니를 차고 나와가지고 이거 뭐 경상도 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부항댐 아시죠? 부항댐 위로 올라가면은 해인리라는 데가 있어요. 저쪽에서 올라오면은 전라도 무주. 그리고 이 오른편에서 올라가면은 충청도 영동. 제가 있는 데서 올라가면 경북 김천에서 올라가요. 이 백두대간에 있는 삼도봉이에요. 1176m 고지입니다. 제가 걸음을 못 걷는데 그 등산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 마을로 조금씩 다녔어요.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직장에 하나도 없으니까 움직이면은 변이 나와, 변이. 이렇게 하루에도 이거 뭐 화장실에 계속 살아야 돼. 나중에는 뭐 그렇다고 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찔끔찔끔 하는 거죠. 나중에는 항문이 아파서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체력을 조금씩 올려서 결국은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삼도봉 1176m 고지 김천에서 올라가는 데가 제일 가파릅니다. 삼도봉 가보신 분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굉장히 가파라요. 김천에서 오는 게.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시간은 1시간 5분. 그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1년 후에 담접 주머니가 또 막혀서 주머니가 막히면 그걸 갈아치워야 돼요. 그 시술을 자그만치 25번 했습니다. 25번. 또다시 담접 줄이 이제 막히니까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했죠. 서울대병원에 제가 간 이유는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내 간을 수술한 분이 서울대병원으로 직장을 옮겼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빨리 올라오라 그러는데 내가 가서 검사를 하는데 나는 몸이 좀 좋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암이 재발된 게 대동맥 임파자라고 60% 잘라낸 간에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술을 안 한 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천운이에요. 천운. 재발되고 나니까 병원에서는 뭐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둘 다 마찬가지죠. 항암 그거밖에 없어요. 무기가. 그런데 그 항암이라는 무기가 암을 고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고쳐요. 뭐 처음에는 암 치료가 이게 항암 치료가 엉터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알게 되니까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은 불치병인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라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항암하면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합니까? 항암하면 밥 못 먹는 거 아시죠? 밥 못 먹어요. 음식 냄새도 못 맡아.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내가 그때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나한테는 어떤 검사도 하자 소리 하지 마세요. 담즙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병원은 안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거는 일체 안 하겠다. 혼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캄캄하죠. 암에 대한 지식도 없지. 근데 이걸 나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서야 되나.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암 투병하면서 암을 고친 사람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나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엄청나게 일기를 매일 일기를 쓰면서 뭐 오늘 삼도봉 등산하면은 내일은 안 죽겠지. 또 내일 등산하면은 모레는 안 죽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등산을 했어요. 그렇게 2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애들이 수시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죽어도 나 혼자 죽고 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애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언더로뎀이라는 대구 팔공산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났는데 담즙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담즙 주머니 종아리에 딜딜 감고 있잖아요. 줄이 기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한테 이야기했죠. 이 주머니를 이거 좀 잘라줄 수 없네, 줄을. 그러니까
잘라버렸어요, 아예. 그 담즙 주머니가 요 주머니에 싹 들어가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가 하면은 그 뒤에 교회, 전원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운동장이 조만한 거예요. 거기 가서 처음에는 걸었는데 담즙 주머니를 줄을 짧게 하니까 뛸 수가 있더라고. 근데 폐기종이 있어서 숨을 못 쉬다 그랬잖아요. 산소호흡기도 간혹은 의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5바퀴 정도 뛰어봤어요. 천천히. 숨찬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보기가 안 좋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담즙 주머니 차고 있고, 요거는 이제 케모포트라고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몸속에다가 동전 크기만한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10년 전의 제 모습이에요. 요거는 이제 암을 내가 고치고 난 다음에 잘랐던 데를 또다시 잘랐어요. 2번 잘랐어요. 개복을 했죠. 담즙 주머니를 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담즙 줄이 엉킨 거예요. 그래 또 황달이 와.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하니까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친해졌죠. 건울 교수하고 저하고는. 오늘 오시는 김에 검사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근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암을 고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하고 좋습니다 하고 가서 검사를 했어요. 암이 없어진 거예요. 신기합니다.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내려왔지.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암을 고치고 나서 이 개복수술, 아까 봤던 그 개복수술을 하고 이 담관은 꼽아놓고 며칠 후에 담감을 빼내시더라고. 다시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걸 빼내고 24일 후에 바로 이 철강 마라톤, 포항에 마라톤을 뛰러 갔어요. 새벽에 10km. 그때 이제 내하고 같이 투병 생활했던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잠깐 인사 좀 드릴게요. 박정우 회원입니다. 여도 전립선 말기인데 재발되고 했는데 결국 처음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고쳤다가 나갔다가 또다시 재발이 돼서 또 왔어요. 또 살았어요. 지금 8년 됐습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정확히 내 날짜는 모르는데 내 막내 동생이 유방암 15년도 더 됐지? 잠깐 인사 좀 드릴게요.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철강 마라톤을 가니까 원장이고 의사분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수술한 지 24일 후에 10km 마라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말고 5km만 뛰고 와라. 가서 10km 뛰었어요. 57분. 기록 좋죠? 젊은 애들 기록만큼 될 거예요.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알몬 마라톤. 요전에 있었던 것이 철강 마라톤이고, 철강 마라톤은 57분에 뛰고, 그래 얼마 안 있으니까 대구에서 알몬 마라톤 하더라고. 젊은 애들 몸 자랑한다고 나오죠. 막 폼 재밌어. 이 무조건 하고 우통을 벗어야 돼.
나는 언제 전부 다 상처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은도로 된 하느님 암 극복이라고 페인트 칠로 해서 상처를 막아버렸어요. 54분에 띄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대구 세계 실내 육상대회가 5일 동안 열렸는데 마지막에 마라톤 21km 하프 마라톤이 있더라고. 그거 나갔어요. 나가서 뛰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제가 몸이 다 나산 게 아니에요. 암은 없어졌지만은 항상 이 한기가 무지하게 오거든 내 몸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은 그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오는데 이거 뭐 자제가 안 돼. 자제가 발발발 들리는 거야. 그럼 차에 들어가서 히터 이빨 틀어놓고 몸을 녹이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뛰은 거예요. 이것도 기록이 만만찮죠. 1시간 56분 13초에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서 동아마라톤 풀코스가 열렸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신청을 해놨어요. 이거 신청하면 돈 5만 원 줘야 되잖아. 에? 몸이 안 좋아서 야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데 5만 원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도 내가 운동하면 내려와야 되니까 애들한테 내려오지 마라 그러고 혼자 간 거예요. 혼자 운전하고 가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버렸습니다. 네 시간 뭐 몇 분. 그런데 이거 할 때도 빈속에 가서 마라톤을 하는데 주최측에서 물하고 바나나 반개 끊어가지고 이렇게 탁자에 놔놨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장도 절반 없고. 바나나하고 물을 배가 고파서 먹었단 말이에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 한참 뛰다가 한 30km 정도 뛰었는데, 막 쏟아질라 그러는데, 이 화장실에 가면은 나는 최소한 30분 앉아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가면 이거 완주를 못 하는 거야. 5시간 안에 완주해야 되는데. 그 자리 그냥 서버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쳐다봐. 가만히 서 있으니까. 항문에 힘 빡 주고. 천천히 걸으면서 또다시 뛰기 시작해서 결국 완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또 동아마라톤 시청 앞에서 출발해서 그 동대문 운동장까지 갔다가 다시 빠꾸 해서 또다시 가서 잠실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TV조선에서 촬영을 하니까 옷을 전부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입고 갔던 옷을 그대로 까만 옷을 입었어요. 추워서, 너무 추워서. 그 벗은 옷은 어떻게 하느냐. 차에다가 전부 다 싣고 잠실 운동장으로 가져가는 거야. 근데 촬영한다고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뭐 마라톤을 뛰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우격다짐으로 하니까 그 청계천으로 쏙 가는데 보니까 옷이 막 쫙 길바닥에 늘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려도 되는 옷을 미리 입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가다가 이제 땀이 나면은 그걸 벗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벗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TV조선에서 나왔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에서 내가 암을 분명히 그 후부터는 내가 일기를 쭉 썼어요.
암 환자들이 한 100명 있었어요. 100명. 언더노댐에. 그러면 나는 암 환자가 들어오면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내가 기록을 합니다. 뭐 이 핸드폰으로 다 기록해요. 지금도 이 핸드폰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그 책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기록을 해온 거예요. 무슨 암 환자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사망할 때는 어떻게 사망하고 암이란 놈은 어떤 놈인가를 내가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암 환자가 죽을 때는 다 배에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내 5대 요법에 보면은 음식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면역 치료, 네 번째 배변, 다섯 번째는 정신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암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이 그것도 전부 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죠.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가세요. 이런 사람들만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상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치유의 식당 그 10회 편에 제가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이 우측편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건강 전도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살겠다고 찾아오는데 막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 다 고친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엄청 많죠. 일부예요. 김한기님 직장암 3기 이 수술 없이 완치했어요. 하루에 혈변을 40번 50번 본 사람이에요. 고치고 뭐 유방암 뭐 폐암 뭐 갑상선암 뭐 이 방광암 이 현동을 하는 사람은 재발이 돼가지고 내일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하니까 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어. 선생님 내일 수술을 받는데 선생님 의견 좀 꼭 듣고 싶습니다. 이러고 내 수술을 왜 하나 이랬어요. 진짜 내일 수술 날짜 잡아놓고 포기해버렸어. 바로 고쳤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난소암, 육종암, 뭐 간암, 뭐 췌장암, 뭐 버트 암 종류가 필요가 없어요.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고쳤어요. 지금도 고치고 있고.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서 암 극복 이야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밴드를 확인해 보세요. 암 극복 이야기라고 밴드를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만들고 나니까 짝퉁 암 극복 이야기가 24개 생겼어요. 24개. 근데 활동을 못해, 저들은. 만들기만 만들어 놨어. 뭘 알아야 활동을 하지? 거기에 보면은 아까 내가 동아 마라톤 뛰었을 때 빨간 티셔츠 입고 있죠? 그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회원이 11,000 몇백 명이 됩니다. 다 암 환자 가족이. 요즘은 이제 불치병인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암이 딱 걸리고 나서 어느 병원도 전 세계에서 내가 암을 고치줄게라고 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봤습니까? 고쳐준다는 사람 의사?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아까 보다시피 다 고쳐드렸어요. 그럼 암이 불치병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치병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냥 노인네니까, 일반 노인네니까 저를 어떻게
뭐 방송에 내보내지를 않아요. 뭐 마라톤 뛰는 거 이런 거나 내보내지. 운동하는 거 이런 거. 그거는 뭐 일반인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분명히 이거 뭐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나섰느냐? 고전에 아까 직장암 수술하라고 고쳤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요, 건강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이게. 이 양반도 저를 만나서 한 9개월째 됐는데 내가 상담을 이래 하다 보니까 분명히 암이 없어졌어요. 내 판단에는. 그런데 검사만 하면 암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아니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라 이랬더니 이 사람 다른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암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본병원에 가서 암이 없다 그러는데 조직 검사 그걸 내보이니까 그때서 다시 부랴부랴 검사를 하더니만 암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 종양은 없어져도 상처가 남아요, 상처. 판독하는 친구들이 그 상처를 암이라고 판독을 하는 거야. 그게 뭐 정말 판독을 잘못한 건지 뭐 그것까지 내가 그 사람들 마음을 알겠습니까만은 판독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72이에요. 72인데 골수형 이상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 혈액암, 백혈병하고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피가 80%가 없어요. 20%밖에 안 남았어. 그래 이 사람이 그 피를 이제 수혈을 5팩을 받았어요. 받고 매주 3팩, 4팩씩 수혈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서울대학병원은 무균실이 없어요. 세브란스로 가가지고 무균실에서 치료를 하는데 이 암이 고치집니까? 안 고치졌지? 그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5대 요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자체적으로 피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암도 고치고 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게 됐어요. 지금 피를 만들어내는 거 일반인하고 똑같아. 이 사람이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마라톤 뛴 지가 아마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이 밴드에 이 글을 올렸어요, 사진을. 10kg 완주해서 10kg.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들 중에서 저를 따라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 사람 본인이 올린 글이에요. 제가 쓴 게 아니고. 모든 하나분들 비타민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죠. 이 암은 절대 돈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고칠 것 같아서 스티브 잡스가 왜 죽습니까? 에? 고치는 데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평생 이 도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돈을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실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가족 중에 누가 암 걸리면 병원에 가서 돈 버리지 마세요. 암 환자는 중증 환자라 그래가지고 95% 의료보험을 대줍니다. 치료비가 5억 나오면은 4억 7,500만 원은 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 대줘요. 그러면 나머지 2,500원 또 실손보험 90% 보통 처리하죠.
자기 돈이 안 들어가. 그거 함정이야, 함정.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돈은 안 들어가는데 뭐가 있느냐? 비급여가 비급여. 응? 한 달에 약값이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아파가지고 있는 거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정말 비참해집니다. 암 걸리거나 주변에 가족들 암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무료. 뭐 100% 제가 살린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남자들은 80세 정도로 모든 장기가 맞춰져 있거든요. 80세가 되기 전에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의 길이도 짧아지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장기의 기능을 살려야 돼. 그러면은 장수를 하는 거야. 안 아프면은 염증이 하나도 없고 몸이 건강한데 80세에 죽는다고? 100세에 죽는다고? 뭐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은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아픈데 뭐가 죽어요, 죽기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저의 목표는 인간이 장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수를 하는데 내가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간혹 묻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는 몇 살까지 살 거겠냐? 이래요. 내가 120살 이러면은 뒤에서 쑥덕쑥덕 해요. 저거 또라이 아니야? 뭐 이거지. 그런데 사실상 저는 120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겸손을 좋아하니까 잘난 척 하면은 다 손가락질해. 그래서 제가 겸손 떠느라고 120살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최대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타민C를 못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인간의 조상은 비타민C를 만들어냈어요. 처음에는 신장에서 만들어내다가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냈어요. 간에서 만들어냈는데 그때는 지금 이런 문명생활을 안 했잖아요. 사냥해서 피를 먹고 생고기를 먹고 온갖 거를 다 먹으면서 인간이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비타민C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없어도 되겠다라는 그걸 인간의 조상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DNA 분자 구조 중에서 L글락노락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소가. 그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병이냐? 괴혈병 아십니까? 아시죠? 18, 19살, 20살 된 사람들이 다 괴혈병으로 죽습니다. 괴혈병으로. 잇몸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삭고 이래가지고 선원들이 배를 5척씩 이래가지고 항해를 나가면 다 죽어서 돌아와. 괴혈병. 그거 고친 거가 뭔가 하면은 바로 비타민C예요. 그러니까 영국 황실에 있는 린드라는 의사가 온갖 실험을 다 하다가 비타민C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베르토 센터지레라는 사람이 비타민C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비타민C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비타민C가 웃기는 물질이다 이거야. 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만병통치약이야.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타민C 이거 돈 되겠다. 엄청나게 싸잖아요. 비타민C가 1kg에 뭐 78,000원 이래밖에 안 해. 그것도 오리지널. 뭐 중국산 같은 거는
10,000원도 안 해요. 10,000원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비타민C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덤핑 치는 거지, 덤핑. 진짜 비타민C 가격은 원재료가 5만 원 하면은 중국은 10,000원에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 비타민C를 싹 중국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 우리나라에 비타민C 공장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비타민C를 못 먹어.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비타민C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알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나씩 먹으면 좋아. 그런데 정말 비타민C를 아는 사람은 알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분말을 먹어야 돼. 그 알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형제가 들어요. 고형제.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내가 하루에 요거를 내가 3번 먹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가 얼마가 들어갔나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 내가 먹는 약이 100g이에요. 100g. 100g 먹는 사람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는 빈속에 먹어도 괜찮아. MSM 100g. 콜라겐 6봉. 이렇게 저는 복용을 합니다. 한 비타민C, MSM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설사입니다. 설사. 근데 실증적으로 설사하거나 이질이나 이런 거는 병이에요. 얘들을 먹고 설사하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왜 병이 아니냐? 병은 변비. 변비라는 건 뭡니까? 변이 딱딱하거든. 딱딱하니까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변을 보면은 항문에 상처가 생기죠. 그것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질이에요. 치질. 병이라는 것이 막 복잡하고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타민C를 먹기 시작했죠. 비타민C가 결정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 콜라겐은 비타민C 없이는 합성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음식물에서 비타민C가 좀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아주 소량이 만들어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MSM이라는 것이 식이유황. 유황의 유황. 유황은 비소, 나트륨, 납 이런 독소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못 먹어. 그런데 이 유황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피부병 걸리면은 유황온천 가죠. 화산 폭발하고 나면은 거기에 뭐 흙 같은 거 화산 그게 생기잖아요. 그거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져요. 그게 유황이에요, 유황. 그래서 이 유황을 독소를 제거해서 사람이 만약에 먹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1000년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리한테 줘서 오리. 오리는 양전물을 먹어도 안 죽거든. 유황을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유황오리를 만드는 거예요. 유황오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식용으로 복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몸이 좋아질 수가 없어.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런데 미국 버거스툼이라는 회사에서 그 독소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네요. 기술을 개발해서 식이유황을 만드는 거예요. 99.9% 독소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럼 요즘 그 왕잘컥 하는 그 식물에 주는 거 선전 본 사람 있어요? TV에? 그거 보면은 식물한테 유황을 주면은 물에 이렇게 해서 물을 뿌리면은 식물 해충이 안 생겨.
그리고 열매도 굉장히 좋게 열립니다. 그래서 왕잘컥 하면서 요즘 TV 보면 계속 선전합니다. 그게 바로 유황의 유황. 근데 그 유황은 독소 제거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먹으면 첩에 설사가 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2g씩 각각 아침, 점심, 저녁 36g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3일 내도록 설사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변이. 우리 몸에는 2kg 내지 3kg씩 다 숙변이 있어요, 숙변. 숙변이 있다고. 이게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책 다 읽어보시고 공부들 하세요. 밴드 가입하세요. 밴드 가입하시면은 공지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우측에 보면은 플러스 10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주 작은 글자. 그걸 누르면은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모든 중요한 글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공짜니까 들어오세요. 응? 어차피 그래 어렵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돈도 지키고. 이거는 내가 그 이분 이름을 쓰기가 좀 그래서 한방병원 원장입니다. 전주에 있는 모 한방병원 원장인데 이 사람이 본인이 쓴 글이에요. 내 글을 다 읽어보고 유튜브를 봐도 정보를 취득할 때는 정보가 부분적이어서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을 사서 읽고 난 다음에 3, 4기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책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기암도 고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60권을 샀어요. 사비로. 사서 자기들 환자들이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사서 단골 환자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가져가서 정독하시고 다 알았어. 이제는 뭐 배울 것도 없어 하고 이 책을 남한테 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그대로 보관하세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번 읽고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 책이 좋은데 친한 지인한테 이걸 좀 주고 싶다 이러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시거든지 아니면은 암 극복 이야기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세요. 구매. 그래서 앞으로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내 책도 베스트셀러가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5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5대 요법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산소가 내가 폐를 살린 것이 등산을 하면서 바로 산소가 살린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폐가 재생이 안 된다 그러거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재생이 돼. 연골이 재생 안 된다 그러죠. 연골이 재생이 됐으니까 마라톤 뛰는 거 아닙니까? 난 아픈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농담이 아니고 두통 없어. 감기 없어. 농담 안 해요. 운동을 하면은 산소를 많이 들이키니까 산소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죽이기도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게 생기느냐? 활성산소가 생겨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완전히 몸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막아줘야 돼. 그거 막아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C, MSM 얘들이. 이해하셨습니까? 그 산소를 뽑아내려 그러면은 활성산소는 인간은 24시간 숨을 쉬기 때문에
계속 산소를 흡입합니다. 잠이 있어도 흡입하고 또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물은 암 환자가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다 그랬죠. 나는 다 먹습니다. 다. 안 먹는 게 없어요. 설탕 왜 안 먹어 그걸. 다 먹어요 다. 그러면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6시간 만에 뭐로 만들죠? 변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변은 세균 덩어리예요. 그걸 몸속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보내야 돼. 설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천후 변비약이 뭐냐? 비타민 CMS. 이제 약간 이해가 슬슬 되기 시작합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어요. 0.2cm, 0.3cm 되는 것이 심장에도 있고 우리 몸속에 쫙 퍼져 있어.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냥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하느냐?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젖산이 생깁니다. 젖산이 축적이 돼요. 얘들이 다 독소에 독소. 그 다음에 이제 배변이 배변. 내가 설사는 이 약을 먹고 설사하는 거는 부작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몸은 효소로 살아가거든. 효소. 효소가 없이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면 이 효소가 뭐냐? 자, 이 효소 활동이 적으면은 소화가 잘 안 돼. 음식물로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변이 생기고 나는데 그거를 빨리 배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유를 처음 마시면 설사 나죠? 처음 마시는 사람들. 자꾸 마시면 설사 안 나. 왜? 효소가 생겼기 때문에. 비타민 C, MSM도 마찬가지야. 처음 먹으면 무조건 설사야. 설사해야 돼. 그래야 이 속변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사를 하고 나면은 인간들은 직장이라는 게 있지. 직장. 아시죠? 항문하고 연결된 것이 직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는데 직장이 변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변이 없어요. 몸에 별로. 숙변도 다 빠져나오고. 이거 뭐 똥이야기만 자꾸 했었어. 그나마 직장이 비니까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방구가 나오죠. 방구. 하루 종일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등산 저는 혼자 합니다. 왜? 여럿이 같이 가면은 체력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은 방구가 계속 나오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내 방구를 맡아야 돼. 그래서 불편해서 혼자 갑니다. 가족들끼리도 있으면서도 방구 계속 막 방구 뭐 소리 없이 요즘은 이제 기술이 생겨서 끼는데 처음에는 막 팍팍팍팍 끼입니다. 막 시원하죠. 카카 시원합니다.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끼야 돼요. 방구를. 그러면 방구의 냄새가 엄청나죠. 왜 나느냐? 우리 몸에는 수천 조개의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이 다 유해균이라고.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리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다 방구로 빠져나가고 변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미생물들이 유해균이 있어 유익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구의 냄새가 엄청나다가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방구의 냄새가 안 나. 그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이 비타민 C, MSM, 콜라겐 이런 애들은 큰 돈은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밴드에서 구입하세요. 하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컵에 3가지를 섞어서 처음에는 수용석이야. 녹으니까 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야. 물이니까. 안 되죠. 땀으로 흐르고 소변으로 흐르고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3번은 꼭 먹어야 된다 이게. 그럼 걔네들이 콜라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몸의 체질도 싹 바꿔주고 모든 병도 예방이 되고 암까지 다 예방해 드리는 거야. 우리 한 400~500년 한번 살아볼까요? 저는 사실 장기가 없잖아요. 직장 100% 없고 대장 절반 없고 뭐 폐기종에 뭐 협심증 스텐트 심어져 있고 간 60% 없고 이러니까 저는 400~500년 사시는 자신이 없어요. 살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은 분명히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도전은 없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딱 끊고. 그래서 비타민C, MSM은 필수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분말로. 그 다음에 정신력이죠. 정신력. 몸이 건강해야 정신력이 있는 겁니다. 몸이 빌빌하는데 무슨 정신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신력도 생깁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뭐 다 하는데. 인간의 모든 병과 암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세요. 유튜브 보시고. 이게 이제 비타민C 1kg짜리 78,000원 오리지널이라 3개월 먹어. 3개월. 이게 MSM 85,000원이라 3개월 먹어. 3개월. 이제 콜라겐. 이건 이제 MCC 표물로라는 것은 비타민C, MSM, 콜라겐 이런 거를 다 합성시켜 놓은 거예요. 이건 돈 있으면 이런 거 사 드세요. 돈 없는 사람 아까 그 1kg짜리 드시고. 이 마디센, 이거는 이제 MSM은 자체적으로 굳어. 그래서 알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용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아마누들하고 내가 언더로뎀 있을 때 강의하고 다니면서 뭐 대게 먹으러 가고 제일 좋았어요. 여기 있는 박정우 한우도 그런다. 나한테 가서 전화 오면은 형님 언더로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죽음을 놓고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 제일 행복했더니. 사실이에요. 저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질문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근데 술을 하시는 술을 암을 고치고 나서 정인이 있잖아요. 내하고 같이 오래 생활했으니까 요양병원에서 술 마시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는 그냥 저녁만 되면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마시니까 사실 안 좋더라고. 배가 나오고 안 좋아. 그래서 술을 6개월 딱 끊었는데 어제 또 우리 위대하신 우리 지사님 만났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한잔 했네. 이렇게 기분은 좋더만. 네, 오늘 그럼 멋진 강의 해주신 박점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경상북도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